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최신 기출 보건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21년 3월에 출제되었던 공중보건학개론 보실게요. 자, 51번 질병 발생 결정인자 중에서 숙주 요인에 해당하는 것 고르기. 정답은 연령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질병 발생 결정인자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지금 나왔던 거, 자, 뭐가 있었습니까? 기후, 기압, 경제 상태, 감염력 있었죠. 물론 감염력은 뭐 병원에 대한 병원 균형에 대한 얘기니까요. 기압 있었고요. 기압 있었고요. 또 기후 있었고요. 또 경제 상태 이런 애들은 병원체나 환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보실게요. 자, 다음 중 3차 예방 활동인 거 우리는 크게 1차, 2차, 3차 세 가지를 배우셨죠. 그 중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재활에 관한 것 정답은 4번 재활요법이고요. 자, 1차적 예방의 특징. 자, 지금 원래 내가 건강한데 더 건강할 거야. 건강 증진 개념이고요. 2차 예방은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개념입니다. 그리고 3차 예방은 재활에 대한 개념이었죠.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자, 산전간호. 자, 얘는 몇 차 예방일까요? 산전간호 건강한데 더 건강할 거야. 1차. 자, 질병 치료. 자, 치료는 뭐 어디에 들어갈지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조기 치료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2번이 되겠고요. 자, 조기 발견은 또 어때요? 얘는 딱 누가 봐도 2차. 자, 예방접종. 자, 몇 차 예방에 들어갈까요? 예방접종은 건강한데 더 건강할 거야. 1차 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53번. 자, 곤충맥의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은 무엇일까? 정답은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요, 아주 유명하게 모기에 물려서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특히 남아메리카처럼 이렇게 좀 더운 나라에서 많이 걸리겠죠. 자,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소화기관에 기생하고 민물고기, 자, 민물고기를 익혀 먹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정답은 간흡충입니다. 간디스토마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간디스토마는요, 첫 번째 새 우렁이를 한번 거칩니다. 대부분의 이제 회충, 요충 이런 애들은 알이 우리한테 바로 꿀꺽 먹히는 건데요. 간흡충충과 폐흡충충은 숙주가 2번을 거쳐요. 그리고 저희한테 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간흡충충은 누구한테 걸려요? 쇠우렁이. 그리고 두 번째 민물고기, 담수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얘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폐흡충충, 페디스토마는 누가 걸리느냐? 첫 번째 다슬기, 그런 다음에 가재나 개, 그리고 사람한테 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꼭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페디스토마 추천합니다. 자, 내가 산속에서 누구를 패다가 걸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외우게 하려고 제가 스토리 만드는 거예요. 자, 폐흡충충은요, 산에서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산속에 있는 개울에 가재나 개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자, 산에서 아무도 없는 으슥한 산에서 패다가 걸리는 겁니다. 산에서 패다가 걸리는 거 페리스토마 되겠네요. 자, 그 외에 회충, 자, 이런 대부분 지저분한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꿀꺽 삼켜지게 되는 거고요. 자, 요충도 꿀꺽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건조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얘는 바퀴벌레 마냥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족들이 단체로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족 감염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요충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민촌충 입이 없다라는 거고요. 주로 뭐 때문에 걸리는가? 소고기 잘못 먹어서 걸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55번. A형 간염 예방접종 후에 얻게 되는 면역을 골라볼게요. 자, 예방접종 하면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정답은 인공 능동 면역. 자, 우리가 면역은요,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어요. 선천 면역은 원래부터 체내에 자연적으로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 될 면역이고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후천 면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자연 능동 면역의 특징은 뭐냐? 직접 내가 아파야 됩니다.
병을 앓고 난 후 얻게 되는 모든 면역을 우리는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인공 능동 면역 대표는 예방 접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16가지의 필수 예방 접종 질환은 막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 주로 엄마로부터 받는 태반 유래 호르몬이나 모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프지 않고 공짜로 받아 먹는 면역이고요. 자, 인공 수동 면역은 크게 세 가지. 항독소, 가마글로불린, 혈청 이 세 가지가 대표 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 또한 아프지 않고 받아 먹는데 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연구소나 이런 공장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이런 특징 갖고 있는 거 후천 면역 보셨습니다. 자, 56번 총부양비의 지표 계산식입니다. 자, 옳은 것, 자, 총이죠. 그래서 아기도 들어가 있고 노인도 들어가 있는 거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총부양비는 우리가 경제활동 연령 인구, 우리는 15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구 15세에서 딱 노인 전까지 64세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한쪽에는 너무 어려서 돈을 못 버는 사람, 한쪽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무 많으면 이분들이 제가 내려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발전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너무 많으면 경제활동 인구가 힘들어집니다. 부양해야 되니까요. 계속. 자,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는요. 유소년 부양비 많이 감소하고 있지요. 아기를 잘 안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총부양비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따르고요. 또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고 유소년 부양비는 개발도상국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7번 보자보건사업 대상자의 정의로 옳은 것 정답은 3번. 자,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자 중에 이 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모자보건사업 대상자를 좀 볼게요. 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안 된 여성,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여기에 남자애기, 여자애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6년 미만인 애기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또 미수가, 모성, 그리고 이 신생아, 선천성 이상아. 봤더니 자,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가임기 여성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생리 몇 살부터 할까요? 뭐 요즘은 빨리 하니까 뭐 초등학교 고학년? 못해도 중학교부터는 하시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자보건법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임신하실 수 있으면 다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폐경할 때까지. 자, 그리고 아기들은 출생 후 6년 미만이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임기 여성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고르다 보니 대상자는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출생 6년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8번. 자, 임신 중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조산, 사산, 신생아 사망률을 저하시키며 임신부의 사망률 저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성보건 관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산정관리. 그렇습니다. 임신했을 때 관리를 제대로 해주면 임신성 고혈압, 뭐 임신중독증 이런 거 안 걸리고 자간증 이런 것도 안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안전한 분만, 산후 건강 유지, 임신 중에 합병증 예방, 또 신생아에게 필요한 관리, 능력 함양, 모성 사망률을 저하시키는 걸 다 우리가 산전관리라고 합니다. 필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우리 매번 하는 검사 체, 소, 혈복 하는 겁니다. 체는 체중, 소는 소변, 혈은 혈압, 그리고 이제 복부를 검사해 보는 거 체, 소, 혈복 산전관리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이세 아동의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귀가해서도 긴장이 끊이지 않고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십시오 라고 교육해 주셔야 되죠. 자, 예방접종에 관한 간호를 좀 볼게요. 접종 전과 접종 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접종 전에는요, 목욕을 하실 건데 당일날은 목욕이 안 돼요. 그래서 접종 전날 깔끔하게 목욕 시켜 주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날 목욕하기.
또 열이 난다. 그러면 그날은 스케줄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건강 상태 잘 아는 보호자가 데려오셔야 되고요. 오전에 접종하셔야 됩니다. 또 예방접종 하지 않을 어린이 데려가지 않는 것 중요하죠. 자, 접종 후에도 좀 볼게요. 자, 접종 후에는 333입니다. 333 관리. 자, 접종 후에 30분 동안 접종 기관에 머물러 있고요.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도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333. 자, 다음에 운동도 좀 과격한 운동 같은 것들 한 며칠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아기들은 면역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노는데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시켜 주고요. 또 반드시 잘 때 바로 눕혀서 아기 좀 확인하게 바로 눕혀서 재웁니다. 얼굴 좀 볼 수 있게요. 그다음에 60번, 이제 65세 대상자가 1년 전에 갑자기 직업을 잃고 하루 종일 기분이 처지고 우울하며 잠들기 어렵고 불면증에 수면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자,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어디냐? 지금 다 기분에 대한, 내 마음에 대한 얘기죠. 자, 정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에서 이거 교정이 안 되면 이제 그때는 더 뭐 심각한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래서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우울하고 잠들기 어려운 이런 증세가 있을 때 정신장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보시겠습니다. 자, 알코올 금단으로 정신병원의 치료를 받은 대상자가 퇴원 후에 인간관계 개선과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정답은 사회기술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돌아 나오는 이제 사회의 3차 예방에 대해서 훈련을 해주는 건데요. 자, 목표는 우리가요, 3차 예방. 보시면 퇴원 자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 나가기 위해서 사회 기술을, 인간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기술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요, 이런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뭐 기술이라던가 센스 같은 것들 알려주는 거죠. 자, 62번 노인간호 사업의 목적입니다. 자, 옳은 것 정답은 이분들이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힘들어져요. 감소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노인간호 사업이 필요한 거죠. 필요성. 자, 노인 인구는 어때요? 점차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 부양비도 늘어나고 있고요. 노인의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골골골골 평균 수명 중에서 우리가 평균 수명 그리고 우리가 건강 수명 두 가지를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급성이든 만성이든 간에 유병률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런 병도 없고 걷기도 힘들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감소됩니다. 그래서 노인간호 사업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겨나게 된 거죠. 자, 63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서비스 중에서 월 1회로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자는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일까? 정답은 단기보호입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좀 보시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라는 것이 있죠. 자, 재가급여는 내가 집에 있고 나를 위해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요양을 도와주고 목욕을 도와주고 또 필요 의료나 간호도 도와주고 이런 분들을 재가급여라고 하고요. 주야간과 단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할머니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계속 밖에 나가서 뭘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주간 동안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단기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고요. 또 단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신 거래요. 그러면 그 며칠 동안에 맡아주는 거를 우리가 재가급여 중에 단기보호라고 합니다. 자, 시설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시설에 들어가셔서 이제 요양을 좀 받으시는 거고요. 특별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가셔야 되는데 시설에 동네가 지금 너무 시골이라 요양원조차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족이 모실 건데 그 가족에게 이제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현금급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음에 64번 지역사회간호에서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은 무엇이냐? 정답은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또 직접 만나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쉽고요. 또 이걸로 우울감까지는 해소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치료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이걸로 생활 수준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아줄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65번. 자,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 누구인가?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합니다. 의료인은 5명, 별이 5개. 자, 첫 번째 의사, 치과 의사, 한 의사가 있고요. 간호사 개념에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두 분이 있어요. 총 5분만 우리는 의료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66번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자, 이분 이렇게 입원하는 건 뭐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이 사람 주소가 뭐고 알아보기 시간도 없이 의사와 경찰 간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은 응급 입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응급 입원을 보시면은요. 자, 일단 우리나라 입원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의 입원, 내가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동의 입원. 엄마가 들어갈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동의 입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 세 번째 보호자의 입원. 들어갈래? 하는데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가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입니다. 지금 정답인 건데요. 우리가 이런 거는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지 않고 응급 입원이라고 불러요. 지금 당장 하는 거는요.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입원한다 하더라도 응급 입원으로 이분은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분들은 그래서 응급이기 때문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어요. 한 2주간에 빨리 보호자 수배 내려서 파악하고 이제 보호자에 의해서 입원하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음 67번. 자, 결핵 예방법상 어린이집의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대상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사람. 정답은 우리 동네 지킴이라고 저는 주로 표현합니다. 우리 동네에 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그냥 냅둔다면 온 동네에 다 퍼지겠죠. 그래서 내가 지킴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역. 퍼지지 않게.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게 소실 판정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8번 구강보건법상 불소 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 용액 농도에서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 양치액은 몇 %인가 물어봅니다. 자, 매일 하는 것 정답은 0.05입니다. 자, 요거 두 개. 자, 매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이 0.05%, 또 주 1회 양치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20세 성인 남자가 헌혈을 할 때 혈액관리법상에 대하여 체열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체온과 맥박 측정합니다. 자, 건강진단 관련 요일만 잠깐 보실게요. 자, 체중 남자는 50kg가 안 되거나 여자는 45kg가 안 되는 분들은 헌혈을 하실 수 없고요. 또 체온도 37도 5를 넘어간다 그러면 몸속에 어디에 감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뽑지 않고요. 혈압 같은 경우엔 너무 저혈압이어도 아니면 너무 고혈압이어도 뽑지 않는다. 또 맥박은 50회 미만 100회 초과. 그래서 체온과 맥박을 봐서 문제가 있으면 뽑지 않습니다. 그다음 70번. 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해야 되는 2급 법정 감염병이 있습니다. 정답은 결핵 되겠습니다. 자, 결핵 24시간 내에 신고하고 또 격리해야 되는 법정 감염병이고요. 자, 2급 그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결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